사랑스러운 핑크빛 미래를 꿈꿨다가 지독한 사랑의 덫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 덫에 빠지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핑크빛 미래를 꿈꿨던 여성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41세 테케시아 존슨이라는 여성이었어요. 키샤. 존슨은 싱글맘으로서 두 딸을 키우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서 두 딸이 다 성인이 된 뒤에 이제 내 인생에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찾아와서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이다. 이제라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연애 웹사이트에 자기 프로필을 또 올리고요. 자기도 누군가를 만나보기 위해서 회원들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남성의 프로필에 딱 눈이 꽂혀요. 46세, 자기보다 5살 많은 네. 브라이언 아담스라는 남성의 프로필이었어요. 네.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둘이. 그렇죠? 근데 존슨이 브라이언의 어떤 점을 좋아했던 거죠? 프로필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스펙이 좋았구나. 스펙이 기본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길래?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잠깐 보실까요? 네. 브라이언은 휴스턴에서 흉부외과 의로 일하는 현직 의사였어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석사라고요. 하버드 의대에서 박사를 했고요. 대박. 집도하는 사진까지 다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좋아요 살짝 누를 것 같은데. 저는. 그치, 이거 눈길이 안 가기 힘들죠. 심지어 외모도 자기 취향이었다면 더더워서.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더 존슨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어요. 뭘까요? 프로필에 제 미래를 함께할 아내가 될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딱이네. 존슨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나랑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답을 줍니다. 너무 좋죠. 여기 제 전화번호 먼저 드릴게요. 전화번호를 섭섭 보내줘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 처음 인사는 영상통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 두 사람은 그 이후로 뭐 점점 더 친해져서 둘은 결국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이어나가기로 하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브라이언이 대뜸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철칙이 하나가 있어요. 저랑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기도 하고요. 존슨도 이 남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는 하면서도 혹시 이 남자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나? 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그래서 저 한 2,600만 원 정도 빚이 있는데 이거 갚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좀 돌려서 숨겨서 말해요. 일단 좀 똑똑하게 행동한 것 같은데 브라이언의 반응이 또 궁금하네요. 그쵸. 브라이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정말 지켜야 되는 제 여자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제가 그냥 갚아줄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빚 내가 갚아주게 해줘요. 그리고 원래는 바로 26,000불 쏴야 되는데. 너무 일러. 그 자리에서. 근데 실제로 그 빚을 갚아줍니다. 그래요?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보여주네요, 어쨌든. 와. 이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더 확인한 이후로 요트 데이트를 시켜주기도 하고 이야. 초호화, 럭셔리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도 해요. 와, 존슨 너무 행복하겠다. 그렇게 행복하게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 존슨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존재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누굴까요? 와이프? 뭐가 그린 게 있으니까 저렇게 돈 갚아주고 다 해주지. 우리가 좀 다양하게 생각하자고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어느 날 존슨에게 존슨 주거래 은행에서 전화를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신용대출이랑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전혀 상환 안 하셨던데 문제가 많아요. 이제부터는 어떤 거래도 못 하신다고 안내해드리려고 전해드렸습니다. 또 모르는 채무가 또 있었던 건가요? 아니, 본인이 말한 그 부채는 정확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 남자친구가 분명히 갚아줬고 네. 뭔가 은행 전산상에 오류가 있었을까? 해서 인터넷을 급히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존슨을 경악하게 만들어요. 무슨 페이지죠? 이런 그와 데이트하지 마세요. 이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작업을 수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신과 함께할 미래의 아내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는 큰 수표를 발행해 줄 겁니다. 하지만 그 수표는 지급 정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존슨에게 했던 브라이언의 행동들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정확하잖아요. 한마디로 브라이언 주의사항
네. 목록이네요. 뭐야? 돈 베이트 힘걸닷컴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브라이언 웨지워스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의 가머니설에 속아서 이 모든 여성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경우가 많았어요. 어머. 피해자가 더 안 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였다고. 와. 왜 아담스는 없단 말이죠? 없나요? 아담스는 없었나요? 어. 브라이언 랍슬리, 브라이언 벨, 브라이언 앤더슨 13개의 가명을 돌려가며 쓰고 있었어요. 와, 정말 또 아까 그 수술 사진 수술 하시는 거 사진 뭐예요? 집 맞아, 집도. 그것까지도 다 연출된 사실. 미쳤다. 어떻게 그 옆에 사람들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범인인 브라이언은 최종 학력이 고졸인 남자였어요. 그냥. 아이, 당연히 예상하신 대로 2,600만 원 내가 갚아줄게 라는 내용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쩐지. 근데 심지어 여기서 최근에 의료 장비 새로 하나 드려야 되는데 조금 돈이 모자라. 나 이사 준비하는데 급히 지금 현금이 없네? 크지 않은 정도의 금액을 야금야금 계속 존슨에게 받아갔거든요. 야. 나중에 정리를 해봤더니 우리 돈 5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와, 이 가랑비에 옷이 던다고 이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약간 분노하고 당황하시기엔 이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그 최근 5년 동안 만들어낸 피해자들 모니터로 잠깐 보실까요? 엄청나죠? 5년간 브라이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여성 총 30명이고요. 지금 보시는 3명은 피해 금액 제일 많이 피해를 보신 탑3 3분이세요. 최소 1억이에요. 모든 금액을 합쳐봤더니 한 12억 정도. 연쇄 사기꾼이네, 연쇄 사기. 그래서 모두가 정보를 모아서 브라이언을 경찰에 신고하고요. 브라이언은 여성들에게 총 금액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징역 9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실 사랑인 줄 알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그게 사기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돈도 돈이지만 좌절감이 상당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배신감. 이런 사기꾼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로맨스 사기 패턴들을 정리해 놓은 글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보실까요? 만남이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가족을 소개하는 등 신뢰를 빨리 쌓으려고 하고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애정 공세를 하고요. 방심할 때쯤 은근슬쩍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연락 두절 혹은 외도가 이어지고요. 이후 소송 및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진짜 전형적인 사기꾼이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확인해서. 존슨도 처음에 3차례나 확인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도 당했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네. 로맨스 사기 얘기를 한 개 더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건은 영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음. 정말 악질적인 짓을 한 범죄자고 실제로 이걸 너무 스케일을 키워버리는 바람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이름을 올린다는 최고 지명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로맨스 사기범에 관한 얘기. 로맨스 사기로 최고 지명. 범죄 지명 수배단에 올랐어요. 우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기꾼에 관한 글들 잠깐 만나볼까요? 영국 최고 지명수배 도피 인물 중 하나가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가장해서 여성의 전 재산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최고 지명수배 명단에 등장한 땡땡땡 사기꾼. 땡땡땡. 땡땡땡이 뭐지? 실제로 영국 최고의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43세 마크 에크롬은 국가범죄기관에서 발행한 새로운 지명수배지에 포함되었습니다. 로맨스 사기범으로 악명을 떨치게 된 사람 39세의 마크 에클롬이라는 남자입니다. 뭔가 섹시한 느낌. 돈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 속는다면 이런 사람한테 속는 거 괜찮을지도. 2012년 1월 마크 에클롬은 영국에 있는 한 옷가게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옷가게에서 자기를 응대해주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에게 비행장을 구입하러 온 스위스 금융업계 종사자다 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살짝 들려줘요. 전형적으로 그냥 쓸데없는 TMI 아닙니까? 맞아요. 저기 말이죠. 이 앞에 있는 비행장. 이거 내가 사러 왔거든요. 비행장 사러 갈 때 어울리는 옷 중 하나 골라줘요. 이게. 이때 이 거짓말에 바로 속아버린 사람은 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옷가게 주인 55세의
캐롤린 우즈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아, 캐롤린의 눈에 그 당시 비친 마크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였거든요. 너무 단정하고 멋있어. 행동하는 거에서 자신감이 넘쳐 흘러요. 정말 부유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제스처들을 막 해요. 말리고 싶네요. 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 25분 가까이 여러 대화를 갑자기 하게 됩니다. He just literally appeared in my life as if by total chance. I felt as though I'd known him all my life. He was very, very attentive, very flirtatious, charming, extremely Yeah. entertaining. He was very... 뺀질뺀질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쵸. 아, 저 멜빵 저. 콩같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빨리 벗겨져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그날 서로의 배우자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사랑스러운 시간을 보내고요. 어느 순간부터 마크는 캐롤린에게 당신 정말 사랑스러워요. 어쩌지? 저 당신이랑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요. 끈적끈적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까 전형적인 패턴에 대해서 얘기해줬는데 1번, 2번, 3번. 3번까지 다 통과. 지금 순식간에 갔어요. 알겠어. 1, 2, 3번. 이제 금전 나올 때. 1, 2, 3, 금전 세상 이제 나왔어요. 방심할 때 은근슬쩍 금전 타이밍 차례예요. 원래 방심 후 금전인데 네. 마크가 딴소리를 해요. 원래 방신은 국물이죠. 방심 전했어. 내가 돈 하니까 아주 머리가 돈밖에 없어져. 방심은 금전인데. 우린 또 알아들었어요. 금전. 방심한 캐롤린에게 한 가지 더 방심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크게 던져요. 이틀 후에 당신이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 정말 큰 비밀을 당신에게 말해줘야만 한다. 아, 뭘까요? 뭘 털어놓기 시작해요. 뭐지? 비밀.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는 게 나 금융업 종사하는 사람 아니야. 아, 그럼 뭡니까? 사실 나 영국 정보부 MI6에서 일하는 스파이. 나 첩보원이야. Oh, please. 로맨틱 코미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재밌는 시나리오거든요. 완전 이거네요. 캐롤린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 웃었을 것 같아. 캐롤린이 그 말을 듣고 왠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왠지 당신은 MI6 첩보원 맞을 것 같아. 왜냐면 그동안 만날 때마다 마크가 계속 난 사실 중국어, 아프리카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포함 7개국어 할 줄 알아. 자동차 보트는 기본이고 제트기, 기차도 아무 때나 운전할 수 있어. 나 기술도 다 있어. 차 첩보원으로 숨을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 데이트하는 중간중간에 갑자기 아 미안, 마드리드에 갈 일이 있어갖고 아 미안, 나 화이트홀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자리를 떠나는 일이 몇 번 있어. 아 너무 웃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들으니까 웃긴데 작정하고 속인 사람이니까 세뇌가 됐다면 믿었을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동거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아예 캐롤린이 마크에게 먼저 그 말을 해요. 우리 그냥 결혼하자. 프로포즈를 먼저 합니다, 캐롤린이. 빠져들었구나 완벽히.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점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부터 이 프로포즈가 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4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와 너무 빠르다. 국정원 직원이 4일 만에 자기 정체 얘기하고 너무 쉽게. 이게 조금 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결혼하기로 마음을 합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한 단계 더 나가는데 지금 동거하고 있는 이 집은 외부에도 노출이 쉽게 돼 있고 보안이 너무 취약하다. 안전 가옥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잠깐 딴 데 가서 살자 하면서 두 사람은 조지아에 있는 45억짜리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45억이요? 캐롤린. 우와 완전 부자였네 캐롤린이.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결혼 준비를 한답시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마크가 초호화 쇼핑을 시작하는데 영국 최고의 럭셔리 백화점 헤러땡이라는 백화점에 가서 온갖 예물을 사요. 심지어 뭐 샷땡, 펜땡, 칼 라거펠트의 드레스를 받아야 된다면서 프랑스까지 가서 드레스 쇼핑을 하는 등 온갖 럭셔리한 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마크는 왜 돈 안 써? 그럼 왜 안 써? 국정원 MI6. MI6잖아요. 정부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걔네는 돈 못 쓸지 몰라. 카드를 쓸 때마다 정보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MI6.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MI6 요원은 함부로 결혼도 하면 안 되거든요. 결혼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고 생각됐던 어떤 시점에 갑자기 마크가 캐롤린에게 시리아 비밀 작전 지령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난 이 정도 되면 웃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삼자기 때문에 더 재밌을 수 있는 건 이 네. 작전에 가기 위해서 네. 사막 전투 장비를 입고 집을 나섭니다. 와, 아주 물통. 어쨌든 캐롤린은 깜빡 속았어요. 비밀 작전이라 그러니까 내 약혼자가 정말 위험한 곳에 간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 그렇게 캐롤린 앞에서 사라진 마크. 음. 시리아 비밀 작전을 핑계로 2달 동안 전혀 연락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 캐롤린에게 또 충격적인 전화가 하나 걸려옵니다. 비밀 작전을 수령 중이던 마크가 부상을 입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뇌 종양이 발견돼서 지금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캐롤린은 근데 자기 약혼자잖아요. 그렇죠. 어디냐? 내가 지금 간호하러 달려가야죠. 옆에 내가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네. 그래야죠. 하지만 그는 MI6 스파이죠. 보안상의 이유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거절당해요. 근데 이제 못 오게 하는 거 보니까 다 챙길 건 챙겼나 보네요. 캐롤린한테서. 마크와 지금까지 총 하면 이제 시간이 좀 1년 가까이 된 거거든요. 음. 이 기간 동안 캐롤린에게 왔던 청구서 내역을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잠깐 보실까요? 일단 45억 집이 있죠. 1년 동안 쓴 돈만 60억 3,400만 원이었어요. 심지어 이 자기가 결제한 내역뿐만이 아니라 캐롤린 이름을 대고서 4억 8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편취한 내역도 있었어요. 참 많이 해먹었네. 와, 그동안 이 돈으로 뭘 썼지, 이 마크는? 와, 1년 60억이 넘어요. 이 말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나는데 와. 이게 결국은 마크가 캐롤린을 다시 찾아오긴 했나요? 그렇게 시간이 꽤 흐릅니다. 네. 7개월이 되는 어느 시점에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전에 마크의 동료라고 했던 사람을 봤던 것 같은데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요. 드디어. 맞아요. 그 동료 역시 최근에서야 그가 사기꾼인 걸 알고서 뒤통수를 맞은 상태였어요. 그제서야 내가 로맨스 사기를 당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캐롤린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나라로 가 있었던 마크는 꽁꽁 숨어버려요. 진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영국 범죄국에서 이거는 보통 사안이 아니다. 최고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렸고요. 그 최고 수준의 수색력으로도 3년 정도를 찾아다닌 끝에 겨우 그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이야. 거의 잘 숨어 도망다녔네. 뭔가 있었네. 결국 그는 잡힌 이후에 5건의 사기에 대해서 5년 8개월형을 선고받고 짧다. 복역을 하게 됩니다. 나와서 통하겠다. 짧죠. 아, 사기인데.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맞아. 사랑으로 상대를 현혹하고 거짓으로 쌓은 신뢰에 넘어가 몸도 마음도 돈도 모두 만신창이가 된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난 장미의 전쟁이었습니다.